안녕하세요. 웰세대 김양수입니다. 오늘 혹시 한번 밖에 나가 보셨나요? 왜 그러냐면 3월이라고 해서 되게 따뜻할 걸로 생각을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춥지 않으셨어요? 그죠?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아마 저희가 예상했던 3월 날씨보다는 굉장히 쌀쌀한 날씨를 좀 느끼셨을 텐데요. 금융시장도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훈풍을 기대했었는데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 3월에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서 어떤 금융 이야기를 가지고 자산 관리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3월 달 핫 이슈를 저희 정리해서 또 인슈백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오늘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잠깐 제가 날씨부터 좀 화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맞아요. 2월 달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았어요. 왜 1월 달 굉장히 기분 좋기 시작했잖아요. 저기가. 그쵸?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올 1월에 증시고 뭐고 뭐 부동산 떼놓고 채권, 증시 너무 좋아가지고 야, 2023년 좀 올해 가나보다라고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2월 달은 그렇다고 뭐 폭락이 굉장히 크거나 뭐 하락이 컸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고요. 오히려 약간 횡보하거나 좀 다들 내려가는 모습들을 조금 보였어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나눠 보자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다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1%, 2%씩 다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웃기는 거는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하고 홍콩이 좀 굉장히 많이 갭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조정을 더 심하게 받았는데 다들 이거 너무 지나치게 과매도 구간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상품 중에서 ELS라고 해서 에쿼트 링크드 세큐리티라고 하는 주가 연계 증권이 있어요. 아마 증권사에서 이거 하시는 분 좀 많으신데 목돈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그때 기초자산으로 홍콩 관련한 걸 좀 많이 ELS로 많이 담고 계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면 낙인이라고 해서 원금 손실이 좀 가능한 구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약간 걱정이 돼서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라고 꼭 한번 말씀드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는요.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가지도 않는 약간 횡보하는 좀 모습을 보였어요. 채권도 마찬가지예요. 채권도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금리가 살짝 더 올라가지고 지금 미국 금리가 10년짜리가 4%를 터치했거든요. 터치는 했지만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빨리 안 내려가냐면 올 3월 23일 날 제가 뒤에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좋지 않아요. 분위기 좋지 않아요. 지금 그래서 약간 시장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녹록지 않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약간 이제 눈에 띄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마 환율 언제 이렇게 올랐어? 아마 싶을 거예요. 분명히 제가 지난달 얘기했을 때 12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딱 지나고 나서 3월 초반에 1300원이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환율이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그러면 고객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?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지난달에 그랬잖아요.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2월 23일 날 열릴 건데,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, 이거 생각보다, 좀 많이는 안 올리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된다. 왜? 이건 올려도 문제, 안 올려도 문제. 그냥 고민이에요, 진짜. 왜? 올리면은 이게 지금 대출금리가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도 많은데 대출금리가 엄청 올라가지고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. 근데 또 안 올리면요. 이게 격차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뭐냐면 안 올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요. 사실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질 않아요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분들이 사실 투자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환경이 되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지금 원래 1%, 100bp라고 해서 1% 이내로 유지를 해도 사실 이게 좋은 환경은 아닌데 왜? 원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사실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뭐 위치로 어느 정도 자본 규모로나 보든지 금리가 높아야 외국인들이 투자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? 근데 금리가 낮아 미국보다도 오히려. 그런데 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. 그러면 굳이
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. 외국인들이. 자, 근데 이게 1%가 넘어가면서 1.25까지 벌어지니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안 올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